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강하게 흔들고 있는 사건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가십을 넘어 법적 공방과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이 사건은 배우 송하윤을 둘러싼 학교 폭력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보자라 밝힌 인물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송하윤을 상대로 무려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했고, 이에 맞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형사 고소로 대응하며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진실 공방의 한가운데에서 대중은 혼란스럽고 연예계는 또 한 번 학폭 이슈의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시작은 20여 년 전인 2004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보자는 송하윤에게 약 1시간 반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송하윤이 전학을 갔는데 단순한 전학이 아니라 학교 폭력 징계에 따른 강제 전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는 자발적인 전학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송하윤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송하윤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봄,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다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송하윤 측은 즉각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송하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는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지만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송하윤 측이 프레임을 씌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직접 밝히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입국 이후 상황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송하윤 측은 명예훼손, 협박, 무방해 등 복수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생활기록부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강제 전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서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 회신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곧 자료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제보자는 강제 전학은 사실이고 전교생이 다 아는 일이라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체류비 지원 문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제보자는 처음 2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131만 원만 제시했다며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하윤 측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과 실제 금액 사이에서 또 다른 불신과 갈등이 커졌습니다. 또한 송하윤 측의 입장이 시기마다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폭 사건이 있었지만 자신은 연루된 피해자일 뿐이라는 뉘앙스였다가 시간이 흐르며 학폭 자체가 없었다, 폭행도 없었다, 강제 전학도 없었다로 변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하윤 측은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다며 객관적인 증거 제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 들어섰고, 민사 영역에서는 제보자가 예고한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액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 유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대응했을 때 가해자가 느낄 두려움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한 배우의 과거 논란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연예계 전반에서 학폭 이슈가 끊임없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기록은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진실 공방은 길어지고 대중의 시선은 갈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였습니다. 송하윤의 연예계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더욱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사진이 공개되며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배우로 데뷔해 여러 작품을 통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특히 드라마 내 딸금사월에서의 활약은 그녀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대중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활동은 부침이 있었고 이번 논란이 겹치며 연예 활동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 관건은 명확합니다. 당시 전학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보자의 주장처럼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많은 주장과 반박, 그리고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격렬한 반응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진심이라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남겨질 상처는 깊겠지만 법적 절차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와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학폭 문제의 뿌리와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배우, 사람의 제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로소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제 전학의 존재 여부, 비공개 회신의 의미, 체류비 지원 공방에 대해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차분히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학폭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